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의 손을 쥐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형이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고요를 찢었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은 장남 김민준 씨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차남 김태현 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유언장, 그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을 지워버렸다. 나는 형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승리의 빛이 스쳤다. 태현아, 미안해. 아버지의 결정이야. 이 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눈물은 마르고 대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아버지는 한국의 중견기업 한성그룹의 창업주였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만큼 컸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회사의 후계자로 키워졌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회의실을 드나들며 숫자와 전략을 배웠다. 형은 항상 그림자였다. 공부는 못하고 파티와 여자만 아는 녀석. 그런데 왜 나를 버린 거지? 유언장 공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호텔로 직행했다. 방 안에서 유언장 사본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김민준에게 모든 재산과 지분을 상속한다. 김태현은 자력으로 살아가라. 이 자력으로? 내가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 바친 시간, 피땀이 이 한 문장으로 증발했다. 어머니의 서명도 있었다. 그녀는 형편없는 미모의 여배우 출신으로 아버지의 돈에 취해 살았다. 그녀가 형을 편들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배신의 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왜? 아버지가 왜 그랬어? 형의 대답은 느긋했다. 태현아, 너는 항상 너무 야심차. 아버지는 나를 믿으셨어. 내가 회사를 망칠까봐 야심차? 그게 죄인가?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형은 골프 치고 클럽에서 놀았다. 그게 공평한가?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세계는 어둠으로 물들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한성그룹 본사 50층짜리 유리 건물. 직원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부사장님, 축하드려요. 아니, 이제는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내 자리가 이미 비워져 있었다. 형의 비서가 와서 말했다. 김민준 대표님 지시로 물건은 포장됐습니다, 대표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태현아, 와라.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물었다. 형, 진짜로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아버지의 죽음 직전에 유언장을 바꾼 게 내가 한 짓이야. 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스스로 쓰신 거지? 너는 항상 의심만 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대화했다. 아니, 싸웠다. 형은 아버지가 나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너는 너무 냉정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숫자만 봐. 아버지는 그런 내가 싫으셨어. 왜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태현아, 회사를 부탁해라고 하셨다. 그런데 왜? 나는 형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보였다. 어머니와의 공모.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퇴근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 작성 시 정신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점이 있긴 해요.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셨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을 때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 나는 그 단서를 쥐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단순히 상속을 되찾는 게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원했다. 형이, 어머니가 그 모든 배신자들이 느끼게 할 복수.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내 물건이 길바닥에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태현아, 들어오지 마.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엄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는 코웃음 쳤다. 너는 항상 아버지를 이용했어. 민준이는 순수해. 너처럼 야비하지 않아, 야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순수한 형이 클럽에서 빚을 지고 아버지의 돈으로 메운 걸 모르는 척.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방을 훔쳐보았다. 열쇠를 복제해 몰래 들어간 거였다. 서랍 속에 편지가 있었다. 형과 어머니의 편지. 엄마, 태현이를 쫓아내면 회사가 우리 거야. 아버지의 약을 더 세게 해서 내 손이 떨렸다. 이건 살인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였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편지를 쥐고 밤새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형과 어머니, 그들은 아버지를 독살했다. 진통제 용량을 늘려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였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주치의를 만났다. 서울대병원,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된 장소. 김 선생님,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약물에 이상이 없었나요? 의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약을 직접 관리했어요. 민준 씨가 예상대로였다. 형이 약을 바꿨다. 나는 의사의 증언을 녹음했다. 이건 법정에서 쓸 증거였다. 하지만 법정은 너무 느렸다. 나는 더 빠른 복수를 원했다. 회사로 돌아갔다. 이제 나는 전 부사장이었다. 직원들은 나를 피했다. 형은 나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태현아, 그만둬. 그냥 떠나라. 내 몫은 없어. 나는 미소 지었다. 형, 아직 모르지? 내가 한 짓,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편지 사본을 던졌다. 형은 그것을 보며 떨었다. 이건. 그날부터 형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집으로 불렀다. 태현아, 화해하자. 민준이가 잘못했어. 가식적인 눈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사랑해. 그래서 더 아파.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약점을 파헤치자. 그녀는 과거 여배우였다. 스캔들이 많았다. 아버지와 결혼 전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 그 아이가 형.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은 내 저축 전부를 털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다. 김민준 씨는 양자입니다. 어머니의 전 연인과 충격이었다. 형은 아버지의 피가 아니었다. 그럼 모든 게 설명됐다. 어머니는 형을 위해 아버지를 속였다. 유언장을 바꾼 건 혈육을 위한 선택이었다. 탐정 보고서를 들고 형을 만났다. 카페에서. 형,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 형의 커피잔이 떨어졌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DNA 검사 결과. 형은 울었다. 태현아, 제발. 엄마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회사를 포기해. 형은 거부했다. 대신 어머니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태현아, 민준이는 내 오빠야. 피는 안 중요해, 피. 그 피가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그날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다. 언론의 익명으로 폭로했다. 한성그룹 상속 분쟁, 비밀스러운 혈통 의혹,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10% 하락했다. 형은 분노했다. 나를 찾아와 주먹을 날렸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아직 시작이야. 형이 그 주먹은 내 분노를 더 키웠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의 내부 문서를 해킹했다.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형의 횡령 증거가 쏟아졌다. 수억 원의 공금 유용. 그 돈으로 산 고급 차, 해외여행. 두 번째 복수, 내부 고발. 익명으로 감사팀에 보냈다. 형은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주범인데. 나는 이제 길거리에 살았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형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직원들이 떠났다. 형은 나를 찾아왔다. 태현아, 도와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이제 내가 느껴봐. 배신의 맛.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밤에 꿈을 꿨다. 아버지가 태현아, 용서해라고 하시는 꿈 용서? 불가능했다. 복수의 불길은 점점 커졌다. 형의 횡령 스캔들이 터지자 경찰이 출동했다. 한성그룹 본사는 수사관들로 들끓었다. 형은 체포됐고 어머니는 병상에서 절규했다. 태현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병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공평하게. 하지만 공평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회사 지분은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태현이 너무 독해졌어 라는 소문. 독해. 그들은 배신의 칼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홀로 서울의 뒷골목을 헤맸다. 종로의 오래된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과 셋이 공원에 갔었다. 형은 항상 장난꾸러기였다. 나를 밀치고 장난감을 뺏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형제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라고 하셨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 그녀가 결혼 후 모든 게 변했다. 형은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졌다. 탐정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김민준 씨의 해외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수십억 원 오형은 회사 돈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풀려난 후 해외로 튈 계획이었다. 나는 그걸 막아야 했다. 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국제공항, 사람들로 붐볐다. 형을 발견했다. 가방을 들고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었다. 형, 내 목소리에 그는 돌아보았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태현아. 제발. 그는 무릎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도망치지마. 내 죄를 치러. 형은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시켰어.
아버지의 약도 고백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게 마지막 증거. 형은 다시 잡혔다. 이번엔 도주 미수로. 어머니는 수감됐다. 독살 공모. 뉴스는 한성그룹 파멸, 가족의 배신지라는 제목으로 도배됐다. 나는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태현 씨, 복수심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정의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형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정말 나쁜 놈이었을까? 어렸을 때 형은 나를 보호해준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형이 달려와 싸워줬다. 그 형이 왜 변한 걸까? 어머니의 영향. 아니면 나의 야심이 형을 밀어냈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임시 대표로 복귀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한성그룹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일했다. 밤낮 없이 새 전략을 세우고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성공의 냄새가 났다. 주가가 반등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태현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여? 그분처럼 차가워지지 마. 나는 찢었다. 차갑다. 이게 차가운가? 나는 가족을 잃었다. 사랑을 잃었다. 고조는 형의 재판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태현, 내가 날 망쳤어. 변호사가 물었다. 왜 유언장을 바꿨나? 형은 침묵하다. 태현을 미워했어. 항상 나를 무시했으니까 거짓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믿었다. 형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나는 법정을 나서며 울었다. 승리인데 왜 이렇게 텅 빈가? 길을 걷다. 옛집 앞에 섰다. 이제 빈 껍데기였다.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태현아, 잘했어. 환청 같았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내 안의 어둠이 깨어나고 있었다. 재판 후 나는 한성그룹의 CEO가 됐다. 직원들은 나를 복수의 CEO라고 불렀다. 주식은 상승했고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찢겨 있었다. 형의 감옥 편지가 왔다. 태현아, 죽을 것 같아.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형은 초췌했다. 형, 왜 그랬어? 진짜 이유는 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내가 회사를 넘보고 있다고. 아버지의 약을 바꾼 건 실수였어. 용량을 잘못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태현아, 나도 후회해. 내가 가족 유일한 피부치잖아. 피부치,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형은 양자지만 30년 동안 오빠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하지만 돌아서며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회사 생활은 바빴다. 새 파트너를 만나러 일본 출장 갔다. 도쿄의 호텔에서 옛 연인을 만났다. 지은 대학 시절 연인. 그녀는 결혼했다지만 나를 위로해 주었다. 태현 오빠,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 밤, 우리는 예전처럼 보냈다. 하지만 아침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해, 나는 도망쳤다. 서울로 돌아오니 어머니의 소식이었다. 그녀가 자살 시도했다. 감옥에서.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깨어났다. 태현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엄마.
형을 위해 아버지를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는 내 전 연인의 아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너무 강했어. 강하다. 그게 죄였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풀어주고 싶었다. 그녀를 감옥에서 내보내기 위해 로비했다. 판사가 감형을 허락했다. 어머니는 석방됐다.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형을 위해 나를 다시 배신했다. 형의 변호를 위해 내 비밀을 팔았다. 내 해킹 기록. 경찰이 왔다. 김태현 씨, 불법 행위로 조사합니다.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태현아, 민준이를 구해야 해. 세 번째 배신. 나는 다시 무너졌다. 조사 중 나는 모든 걸 고백했다. 네,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검사는 나를 기소했다. 형과 어머니는 풀려났다. 뉴스는 CEO의 몰락, 복수의 대가라고 썼다. 감옥에서 형을 만났다. 그는 웃었다. 태현아, 이제 내 차례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형을 때렸다. 교도관이 끌어냈다. 내 인생은 끝난 듯 했다. 하지만 감옥은 나를 바꿨다. 동료 수감자들과 이야기하며 진짜 가족을 알았다. 한 노인이 말했다. 복수는 독이야. 삼켜봐라. 유나는 반성했다. 출소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한성그룹은 형의 손에서 망했다. 어머니는 홀로 살았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태현아, 용서해. 나는 말했다. 엄마, 이제 각자가 문을 닫았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출소한 지 6개월.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직장은 작은 IT 회사,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형과 어머니의 소식은 끊겼다. 형은 해외로 도망쳤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나를 찾는다고 했다. 어느 날 지은이 왔다. 오빠, 나 결혼했지만. 걱정돼서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공원, 바람이 불었다. 태현 오빠, 복수 끝나고 어때? 나는 솔직히 말했다. 텅 비었어. 하지만 후회 없어. 그녀는 손을 잡았다. 새로 시작해.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만났다. 비밀 연애. 그녀의 남편은 모른 척했다. 태현 씨를 사랑하니까 복잡했다. 하지만 사랑은 나를 살게 했다. 그러나 과거가 쫓아왔다. 형의 연락. 태현아, 도와줘. 해외에서 빚쟁이들이 그는 도박에 빠졌다. 모든 걸 잃었다. 나는 거절했다. 내가 한 선택이야. 하지만 밤에 형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머니의 전화. 태현아, 엄마 죽어. 와봐의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안해. 모든 게 엄마 탓. 나는 울었다. 엄마, 왜 그랬어? 그녀는 마지막 숨으로 말했다. 사랑했어. 너도, 민준이도. 그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형이 나타났다. 초췌한 모습. 태현아, 우리는 싸웠다. 내 탓이야. 형이 소리쳤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끝났어, 형. 장례 후 우리는 대화했다. 형은 고백했다. 아버지의 죽음, 나도 원치 않았어. 엄마가 강요했어. 진심 같았다.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형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한성 그룹 잔재를 청산했다.
파산 절차. 직원들에게 보상했다. 형은 고마워, 태현아 라고 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하지만 고조는 내 안에 있었다. 지은의 배신. 그녀의 남편이 알았다. 태현 씨, 그만해, 이혼 소송. 지은은 나를 선택했다. 오빠랑 갈게. 새3,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 형의 이름을 딴 거였다. 용서의 상징. 그러나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얼굴. 태현아, 잘했어. 나는 모른다. 5년 후 한성그룹은 사라졌지만 나는 새 회사를 만들었다. 태현테크. AI 부품 전문. 성공했다. 형은 내 파트너가 됐다.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가족을 돌봤다. 어머니의 무덤에 매년 꽃을 놓았다. 지은과 아이,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옛 변호사가 왔다. 김태현 씨,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 진짜 버전이 발견됐습니다. 위 충격. 원래 유언장은 나에게 모든 걸 줬다. 형과 어머니가 위조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형을 불렀다. 이게 뭐야? 형은 무릎 꿇었다. 태현아, 다시. 미안해, 이번엔 진짜였다. 그는 자백했다. 돈 때문에. 하지만 이제 후회해. 나는 선택했다. 재판하지 않았다. 형, 함께 갚아. 우리는 회사를 키웠다. 성공의 대가로. 아이의 미소가 나를 구했다.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파는 영원했다. 나는 더 강해졌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바람이 답했다.